자, 이번 시간은 공식과 비공식 조직입니다. 기출문제는 없죠, 9급에는요. 공식은 그냥 고전이론 과학관리법, 비공식은 신고전이론 인간관계론, 호손실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심할 거는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명문화된 게 보이니까 가시적이고 이성적이고 능률성이 목적이고 여기는 안 보이니까 가시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의 논리가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이 좋은가 나쁜가는 어떤 의미다? 이 비공식이 생산성에 기여한다든지 사기에 기여한다면은 항상 조직으로는 평가 기준이 생산성과 사기예요. 아니면 환경 적응이 들어오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또 둘이 비교했을 때 비공식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이지만 비공식 내에도 자기네끼리 서열은 존재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조직과 비교되죠. 행정부는 원래 집행부야. 입법부가 결정을 해주고 사법부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복잡하고 문제가 특수하니까 결정도 조정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행정부 내에서 일부 띄어내가지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독립된 위원회가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위원회 조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특정 문제를 다루고요. 관련 전문가가 여러 명이 합의하는 합의제 기관이죠. 이런 위원회도 여러 종류가 있어. 행정부 밖에 독립된 위원회도 있고, 행정부 내에서 행정관청으로 일부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고, 단순하게 의견을만 하는 위원회도 있고, 자문만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종류를 막 물어보고, 소속도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 소속인가? 자, 어쨌든 복수의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책임이 공유되고 분산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복수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이고 상설 조직이야. 회의와 달라요. 회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다. 결정력이 없는 자문위원회와 결정력과 집행력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위원회고 그 자체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행정위원회가 있고 이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6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는 맞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니고 어디 소속이다? 인혁초 소속의 직무상 독립인 행정위원회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입니다. 위원회, 복수의 위원들이다 보니까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호하다. 또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니은 틀렸죠. 자문위원회 업무의 상실성과 계속성이 필요한 것은 이건 행정위원회야. 법에 규정돼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특정 업무를 특정 부에 속해 있지만 띄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복수위원인데 분야별 막 대표가 들어와요. 물론 상임위원도 있지만 외부에서 분야별 대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주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전문가다 보니까 효율성도 높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면서 그 자체가 중앙정기관.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위는 전부 다 어디다?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위원회로서 방금공원 개국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틀렸네요. 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어쨌든 법에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의결위원회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뭐 조정위원회도 있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에는 그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 방통위든 금융위든 국민권익위든 행정위원회 맞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상임위원이 있다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내부의 전문가도 있습니다. 틀렸고 3번, 답이 3번이네요.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에 구속력도 없고 집행력도 없고 또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구속되진 않지만요.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어요. 집행력은 없지만 의결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대표적이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회도 지방의회도 의결위원회로 봐야 돼요. 의결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위원회
자, 여러 명이 합의하다 보니까 또 한 명씩 바뀌어. 하나가 나가면 하나 들어오고,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독임제 조직보다는 안정성과 계속성이 있어요. 대신에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기존 결정이 한 방에 안 바뀌죠. 왜 하나씩 바뀌는 거니까, 사람이.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집단 결정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맞죠. 부문 간 조정을 촉진하는 것도 맞고, 외부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들어옵니다. 합의하다 보니까 과정은 신속하지 않겠죠. 합의가 용이하지도 않을 거고요. 분야별 대표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익단체, 대변단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과 막료네요. 조직에 들어가시면 대규모 조직이 되면요. 원래 소규모일 때는 그냥 사장 하나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과장 하나 있고 그냥 직원이 있어요. 수직 관계죠. 이제 커지면 누구도 있어. 이 장관이 있지만은 장관 밑에 차관 있고 차관 밑에 차장이나 실장이 있을 거고 실장 밑에 국장, 과장이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는 라인이 만들어지죠. 명령 라인이고 원래 이 사람이 다 결정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겠죠. 또 요 개선들은 자기만의 독자적 권한이 있어. 밑에를 그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이걸 전결권이라고 그래요. 위임 전결권을 가지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걸 개선기관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잘 모르니까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차관보는 어디까지? 뭐 차관까지. 그다음에 담당관, 심의관 이런 분들 국장까지 막 지원해 줍니다. 두자, 세자야. 차관, 차장, 실장, 국장. 여기는 차관보, 비서들, 그다음에 담당관, 뭐 이런 그 심의관, 홍보관, 관관관들 이런 분들이야. 이걸 참모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 법률상 보조기관이라고 그러고 얘를 보좌기관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래요. 하부기관은 보조와 보좌를 합친 겁니다. 자, 개선은 보다시피 라인이죠. 정해진 업무를 명령에 의해서 체계로 움직이는 라인이고 수직적이고요. 얘는 보다시피 정해진 게 없고 조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용의 융통성은 참모 쪽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권한이 없이 조언하다 보니까 책임을 지지 않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건 누구다? 개선이에요. 답은 2번이네요. 자, 조심할 거는 얘가 얘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왜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권한을 얘한테 위임할 필요가 없겠죠. 위임하지 않고 자기가 얘의 조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잖아. 이러니까 보다시피 개선의 통솔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권한을 밑으로 내려주지 않고 지가 직접 다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조언 받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이야. 이러니까 의사결정에 합리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고 학력도 깊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와와서 뭐 홍보원이 이런 법률인을 막 조언해 주는 거야. 회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답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한 건 누구다? 개선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장과 빈번하는 건 기관장, 장관과 계속 조언하는 건 참모들이에요. 그지? 틀렸고요. 조언하는 것도 이렇게 참모들이고요. 수평적인 업무에 이 참모들은 자기 부서가 없잖아. 개선들은 2호의 병영곡이란 자기 부서가 존재하지만 여기 승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각에서 조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평적 업무 조정도 용이하게 만들어줘. 부서별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참모고요. 근데 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할거주에 나타날 수 있겠죠. 얘는 부서별 갈라지지 않고 최고 책임자를 조언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권한 책임 한계 명확한 게 누구다? 이게 바로 개선입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됐죠? 계산과 참모 뭐 몇 개 없지만은 이것도 봐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에 대한 일반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루 간다 구조론으로 넘어 들어가요. 구조론. 그 다음에 구조론 끝나면은 행태론으로 넘어 들어갈 겁니다. 조직 구조는 이 구성 요소를 배열하는 방법이야. 두 가지가 있다. 미리 정하는 기계 구조와 하면서 만들어간 유기 구조가 있어요. 학습 조직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왜 기계가 나왔나, 유기가 나왔나 이런 설명을 하고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계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어. 고전 이론들은 최고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기계 구조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70년대부터 뭐가 나온다? 유기 구조가 등장하고 유기 구조도 분화되죠. 뭐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팀, 매트릭스, 네트워크 여러 가지 유형의 유기 구조 나올 겁니다. 대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